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종진. 네, 부동산 클래스. 네, 이번 주제는요, 주택담보대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행을 절대적으로 사실 선호하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네. 선배님도 은행을 선호하시나요? 당연히 은행 선호하죠. 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까 문제지. 근데 왜 선호하세요? 이자도 싸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최대한으로 뭐 활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자가 그래도 싼 편이죠. 지금. 경제는 돈은 빚이다. 근데 요즘에는요, 보험사, 뭐 주택 구입 자금 대출도 은행과 큰 차이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자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어떤 게 더 좀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이제 여기 뭐 금융 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를 것 같아. 좀 알겠다 여기. 꼬마 빌딩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을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살 때 LTV, DSR 엄격하게 보고 이제 신용대출도 더 이제 못 해주겠다는 식으로 막고 있고 거기에 반공제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20억짜리 집 갖고 1억 대출 받기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금융권, 특히 보험사 대출이 아주 그냥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은행이 되게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단 대출 한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도가 안 나오는데 이금융권 대출이 되니까 이금융권이나 보험사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 한도도 많이 나오니까 해볼만 하죠. 사실 은행과 보험사 중에서는 당연히 다 모든 사람들이 은행 다 은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서 은행에서의 대출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많이 막고 허들을 있으니까. 높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담보 대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말이에요. 주택의 구입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잔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은행의 그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담보 주택을 살 때 그 모기지론을 엄청 잘 해놔서 사라 했다가 지금 이번 정부 들어가서 확 막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는 계속 있는데 이제 대출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1금융권보다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비싼 이자를 내고 2, 3%면 될 거를 4%, 5%, 많게는 6%까지 내고 이제 2금융권으로 가서 그러니까 2금융권도 물론 2, 3%대 내외가 있기는 한데 정말 드물고 어찌됐건 금리가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민의 어떤 이제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켜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자 더 내는 것보다 아파트값 올라가는 게 더 빨라, 더 많아, 높아, 이익이 많다. 그래서 적정한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사람들이 사고자 싶어하는 부분이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 그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누구나 사고 싶어 하죠.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대출이 일정 부분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보험사나 이금융권 통해서 받아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 자, 보험사가 주택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보험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통상 4%에서 6%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보통 2%대니까 2%대에서 3%. 2%에서 3%. 4%에서 6%. 네. 신용이 좋으면 이제 4%인데 지금 은행이 오히려 대출 규제에 딱 막혀 있으니 네. 보험사 쪽도 한번 문의해봐라. 그럼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어야 대출해준다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이럴 수도 보험에서 내가 이제 약관 대출처럼 내가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한 2%대 내외로 상황에 따라서는 1%대 내외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나 보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납입하신 액을 이제 30년 납입했는데 엄청나시겠는데요. 그럼 네, 전화해보시면 1%대로 2%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 좀 알아봐요. 지금 미치겠네. 앱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앱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워졌다고요 대출이. 전화부터 하면 저는 그냥 뭐 누르면 나 들어와요 돈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사에서 그냥 일반 주택담보대출 하면 일단은 그 금리는 좀 높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실수요자들은 그걸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라. 근데도 제가 물어보고 해보니까 대출이 나오는 게 금액이 많진 않아요. 과거처럼 70% 80% 안 나와요.
아유, 그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보험사에서도 그러면은 주택 담보 대출을 한다는 거,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아, 괜찮은데. 네. 아, 자, 그렇기 때문에요. 네. 주택담보대출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2금융권 어떻게 보면 보험사 쪽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요즘 P2P에서도 네. 1금융권이랑 손을 잡고 어. 주택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뭐 한 80% 가까이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결합상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금융권도 사실은 캐피탈 하시고 저축은행도 하시고 증권사에서 쉽게 말하면 금리를 많이 받는 대출도 다 취급합니다. 네. 뭘로? 여러분이 한 예금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편견을 갖지 말고 네. 주택이 필요한 부분에서 은행만 알아보지 마시고 다양한 경로를 잘 알아봐서 예. 제1금융권의 저축은행도 의외로 저기 신용 등급만 높으면 네. 굉장히 저렴한 네, 금리로 요즘에 받을 좀, 네. 수 지금 있어요. 이금융권이라고 하는 그 뭐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3%대로도 가능해요. 네. 예. 조건만 좋으면. 발품을 한번 네. 팔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행 대출도 다양한 경로가 있다. 네. 예, 꼭 이쪽 길이 막혀 있으면 옆쪽으로 가고. 네, 네. 또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은행이 풀리면 네. 옮겨서 탈 다시 수도 네, 있겠죠. 탈 수도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클 것 같지만 네. 또 의외로 차이가 크지도 않다. 네. 그 얘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